안녕하세요. 난 왼발잡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전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는 이 느낌은 뭘까요? 마치 화장실에 큰일을 보고 뒤처리를 했지만 나왔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오늘은 오만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전과는 달리 오만전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의 중거리 슛으로 경기 초반에 기선제압을 했고 전반 9분 30초에는 손흥민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기가 막힌 퍼스터치로 공간을 만들어 중거리 슛으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 이후에도 설영우, 이명재 두 윙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이명재 선수는 흘러나온 공중볼을 다이렉트 슛으로 연결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을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수비진의 미숙한 볼 처리와 상대의 전방 압박에 흔들리며 주도권을 내줬고 결국에는 추가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강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손흥민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하거나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 등 이강인 움직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강인을 도와줄 선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탈압박과 슈팅, 킥력이 좋은 이강인이라도 혼자서는 좋은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흐름은 후반 80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이강인은 3명의 수비수를 탈압박한 뒤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이 등을 쥐고 볼을 지켜내며 왼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득점은 전술적으로 만들어낸 것보다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막바지에는 오만이 2대1로 뒤진 상황에도 수비를 내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 주민규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최종 스코어 3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선취점을 기록한 후에는 전방 압박을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추가 득점을 했어야 돼요. 요즘 약팀들도 역습한 후에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당황했다 이거죠. 당황하니까 수비진에서 이제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결과 이제 오만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전반이 끝나기 전에 주도권도 내주고 실점까지 허용하게 됐습니다. 또 추가 득점을 못한 진짜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가 득점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새로 발탁된 선수들 있잖아요. 후반전에 나온 엄지성 선수나 그리고 1월에 이제 토트넘에 합류하는 양민혁 선수 이런 새로 발탁된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약팀을 상대로 할 때는 추가 득점을 빨리 해가지고 경기를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매번 드는 생각이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진짜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강인이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이제 관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이 두 경기를 봐도 이강인이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앞선 1선에 우리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할 때 뒷공간에 때려주는 킥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죠. 사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딱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가 이걸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라벌피아나 전술을 쓸 때 좀 많이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뭐 예로 들면은 이제 FC 서울 경기에서는 기성용과 나상호 선수가 이런 뒷공간 침투하고 뒷공간 때려주는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정우영 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고 대표팀 경험도 풍부해가지고 선수들끼리 이제 발만 잘 맞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정우영 선수가 안 된다면은 이 역할을 해낼 이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 4명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손흥민 선수입니다. 전반 초반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경기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해서 그런지 트래핑이 길어지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드리블 실수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왜 모두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지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팬들 사이에 이제 요즘에 차력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선수는 오세훈입니다. 물론 골도 없었고 공이 오세훈한테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이 올 때마다 스크린 플레이랑 이런 등지는 모습들이
되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잡히는 이제 그런 피지컬도 봤는데 와, 피지컬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있을 경기에서 헤딩골이나 아니면 크로스로 날라오는 거를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민규 선수와 이제 선발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황인범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솔직히 모두들 열심히 뛰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거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모든 포지션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황인범 선수가 우리 미드필드진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패스 능력이랑 슈팅 능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뒤를 커버해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만 보강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도 그렇고 오만전도 그렇고 이강인의 경기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인정하시죠? 정말 이강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방향전환이면 방향전환, 크로스면 크로스, 슈팅이면 슈팅, 패스면 패스, 그리고 빌드업까지 관여하는 모습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팀이 이강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개선된 점이 없다면 이강인에게 의존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또한 이강인을 사이드에서 진짜 활용하고 싶으면 다음 엔트리에서는 이승우 선수를 한번 발탁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드에 넣는 것도 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이랑 이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승우 선수도 수비를 몰고 다니는 드리블력도 있고 손흥민 선수와도 국가대표에서 좀 오래 발을 맞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이강인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오만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승리한 거는 우리나라인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해서 또 말이 또 많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다음 이런저런 경기에서는 답답함 없이 시원한 경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만전과 팔레스타인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답답한 점이나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 왼발잡이야였습니다.